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속초시설관리공단의 소각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속초시설관리공단의 소각장, 가늘고 긴 눈덩이가 건물 위에서 떨어지더니 곧이어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추락해 바닥에 쓰러집니다. 소각장에서 일하던 30대 직원이 높이 18m가량의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장면이 고스란히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겁니다. 11시 한 20분? 30분? 밥 먹다가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봐가지고 신고한 것 같아요. 경찰은 사고 당시 직원이 홀로 있었고 부검 결과 외상 등이 없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족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불법 개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애초에 설계에도 없는 옥상을 드나드는 문이 버젓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소각장의 건축물 대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도면에 옥상을 드나드는 문이 없이 벽면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족과 일부 직원들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도 부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옥상 출입문을 통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위험을 알았을 것 같거든요. 알았을 것 같은데 굳이 통제도 안 하고 너무 아쉽고 화가 좀 나죠. 사고 당시 경고문조차 부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있었던 경고문이 수개월 전 페인트 공사를 할 때 떼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드나드는 문은 과거에 소각장을 위탁 운영한 민간업체가 불법 개조해 만든 걸로 보인다며 현재는 이를 막아놨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업주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려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결론을 어떻게 낼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듣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허영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꼽았는데요. 김진태 도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53.4%의 득표율로 재선 의원이 된 허영 국회의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고 싶은 1순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허 의원은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4년 내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춘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주도했고 GTX-B 춘천 연장과 서면대교 건설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번에도 국토위인 이유는 춘천 인구 35만 달성 때문입니다. 국토위에서 춘천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게 목표입니다. 기존의 혁신도시가 아닌 곳에 수도권 외의 곳에 혁신도시를 조성을 해야 좀 더 넓은 균형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2순위 상임위로는 문화도시 춘천을 뒷받침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순위는 산업통산자원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22대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각 상임위 자리를 합의한 이후에 배정됩니다. 인터뷰 도중 허영 의원은 강원도의 춘천 패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심한 듯 김진태 도정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춘천 현안인 호수국가 정원과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 강원도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도가 신청을 해야 기재부가 받아서 국제기구에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인데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대한 아무런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국제 빙상장 유치 문제도 거론하며 춘천을 비롯해 원주와 철원이 각각 유치 신청서를 냈다며 강원도가 이런 현안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치 경쟁에 다 뛰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같은 도에서 지나친 경쟁이 이루어지면 결국 타 시도에 빼앗기는 결과가 나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강원도와 각을 세운 건 주고받는 게 없다면 강원특별법 개정과 같은 협치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강원대가 오늘 평의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이 담긴 학칙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달 초 학칙 개정안 상정을 처리했던 강원대는 오늘 내년 의대 선발 인원을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으로 증원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림대와 가톨릭 관동대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마쳤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다음 달 3일 평의원회에서 증원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이 직접 보조기기를 써보고 신청도 할 수 있는 강원권 장애인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가 원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나한테 딱 맞는 보조기기를 찾기 어려웠던 지역 장애인에겐 유용한 자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머리에 헤드셋을 끼고 움직이니 컴퓨터 화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합니다. 원하는 곳에 포인터를 갖다 대고 후 바람을 불면 곧바로 화면이 바뀝니다. 머리로 포인터를 움직여 호흡으로 클릭하는 특수 마우스입니다. 손가락을 쓸 수 없거나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 턱이나 입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마우스 포인트가 컨트롤이 되고요. 앞에 있는 이 호흡 부분으로 해서 부시는 거로 클릭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헤드 컨트롤 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건데 척수 손상이라든가 손을 원활하게 쓸 수 없는 분들이 일반 마우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이 선글라스에 글씨로 표시됩니다. 선글라스를 쓴 사람에게만 표시되고 상대방에겐 보이지 않는 청각장애인 보조기기입니다. 이 밖에 스마트폰을 통해 모양을 변화시키고 원격 조종이 가능한 스마트 휠체어와 목소리로 사물을 작동시키는 보조기기도 있습니다. 불 켜. 이렇게 이제 음성으로 불 껐다 켤 수도 있고요. 불 꺼. 장애인들이 직접 착용해보고 지원 신청까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강원권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가 원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전국의 34개 업체가 참여해 143종의 기기를 선보입니다. 강원도 보조기기 센터도 참여해 전동 휠체어 조종 손잡이나 경사판 등 장애인 각자에 맞는 보조구 제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기기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복지관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의뢰하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저희가 제작해드리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이제 무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체험 전시회가 강원을 찾은 건 작년 강릉에 이어 올해 원주가 두 번째입니다. 이런 전시회가 아니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당사자분들께서 인터넷으로 사진으로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 나한테 맞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나에게 맞는 보조기기가 있으면 해당 업체나 장애인 복지관, 읍면동 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자체별 심사를 통과하면 기기값의 80에서 최대 90%가 지원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강원도가 강원권 도로 고속도로망을 반영시키기 위해 오는 23일 태백에서 보고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강원도가 주력하는 노선은 속초 고성 구간 동해고속도로 연장, 포천 철원 구간 포천 세종 고속도로 연장, 춘천에서 철원 구간 중앙고속도로 연장, 양구 영월 경북 영천 남북 구축 고속도로 신설 등 4개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국 지자체로부터 후보 사업을 건의받아 내년 하반기 국가계획 반영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8일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과 정부 부처를 찾아 수십 차례 협의를 벌인 결과 법제처 심사 통과에 이어 이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산림과 농업, 환경과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가 핵심입니다. 한여름 호숫가나 강가를 걷다 보면 호박잎을 닮은 널따란 이파리가 퍼져 있는데요. 바로 유해식물 가시박입니다. 막 돋아나기 시작한 지금 없애지 않으면 자생식물을 위협할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의암 호숫가, 무성한 숲풀 사이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반이 무엇인가를 뽑고 있습니다. 막 자라나기 시작한 가시박입니다. 1980년대 오이와 호박 젖붙이기용으로 처음 국내에 들어온 덩굴식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자생식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어린 가시박입니다. 여름철 가시박은 주변을 다 뒤덮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 결과 주변 나무는 햇볕을 못 받아 말라 죽게 됩니다. 게다가 가시박은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물질까지 뿜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에는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로 지정됐는데 워낙 생명력이 강해 쉽게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랄수록 줄기가 두꺼워지고 엄청난 양의 씨앗까지 퍼뜨리니 그나마 싹을 틔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이 제거의 적기인 셈입니다. 6월달 되면 아주 나무를 감아서 그때는 좀 낚아주고 다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나쁩니다, 이게. 특히 춘천은 물과 숲이 많아 가시박이 퍼지기 좋은 환경입니다. 춘천시가 파악한 가시박 분포 면적만 지난해 기준 축구장 220여 개 면적에 달하는 16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그 가시박이 성장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대규모 군락지라든지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제거를 하고 있으니 춘천시가 가시박 제거 작업에 시민들의 동참을 부탁할 정도로 호수 생태계 피해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강원도가 춘천 고은리도청 세청사의 설계 공모를 다음 달부터 접수받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공모를 통해 출품작을 심사한 뒤 10월 안에 당선작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 토지 보상을 본격화해 2026년에 착공, 2026년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평균 800억 원이 필요한 세청사 건립비는 지방세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줄여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학교가 정부의 의대 지원 발표 이후 계속되는 학생들의 수업 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과대학 학사 운영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대 학사 운영특위는 특히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학생 개별 상담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신경우 교육감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교육감은 전자칠판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꼭 필요한 기자재라며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조를 계속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칠판 예산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7월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이번 회기 본회의 의결이 남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원주시가 주최자 없이 다중이 몰리는 행사의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하더라도 500명 이상 밀집하는 야외 행사의 경우 인파 사고를 예방을 위해 원주시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를 통해 봄철 벚꽃 명소 등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선의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객이 증가했습니다. 정선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리왕산 케이블카 탑승객은 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어 누적 탑승객이 2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리왕산의 케이블카는 올해까지 3년 동안 운영한 뒤 올해 7월까지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존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창군이 청백 2 시스템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단축하는 등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각종 행정 정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청백 2 시스템을 주 단위로 점검해 미조치권을 내부 청렴 게시판에 공개하고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도 매월 공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또 내부 통제 실적이 저조한 부서는 내년 청년 캠페인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공직비리 방지와 행정 오류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6일에 개막하는 강릉단오제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릉단오제위원회가 편의 서비스 제공과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강릉단오제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대관령 산신제 및 국사 성황제 행사에 시민을 위한 무료 버스를 운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